긴급 특별대담 김정식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최고위원이에요?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예.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 만한 분이 출마를 하셨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영광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께 출마의 변 좀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신전대협 대변인 그리고 터닝포인트 대표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렸던 김정식입니다.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한테 고소도 당하고 뭐 별의별들이 다 있었는데요. 참 5년이라는 시간을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정리해봤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싸웠다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간첩 사건이라던가 얼마 전에는 뭐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도 있었죠. 대한민국 지금 많이 바꿔야 되고 아직까지 86 운동권 세력들은 자기네가 민주화 세력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을 바꿔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근데 지금 당 상태를 보니까요. 정말 저는 답답하고 심각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서요. 아, 이번에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를 전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신전대협의 대변인을 하셨어요. 그렇죠. 신전대협은 조직 전체는 비공개고 그 대변인만 이제 공개해서 활동을 했잖아요. 예, 초반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초반에. 예. 그 초반에 할 때 그때 대변인이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부터 뭐 탄압도 많이 받고 고소고발도 많이 당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 문노스라는 전단지가 있었죠. 네. 그거 살포해서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니까 서류를 떼라고 하더라고요. 범죄 사실 그거를. 경력부에서. 그래서 보니까 벌금 50만 원 받은 게 있더라고요. 아니 하도 말을 해도 탈원전 하지 말아라, 공수처 하지 말아라, 연동형 비례제 하지 말아라. 백날 밖에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상징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했습니다. 네. 그 전단을 뿌렸는데 참 사람을 잡범으로 만들어요. 그 주거침입죄로. 그래서 벌금이 50만 원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주거침입은 도둑놈한테 제가 무슨 뭐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혹시 조회할 때 그런 게 뜨면은 다른 분들이 야 이거 뭐 잡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대협, 신전대협. 예. 요즘도 활동하시는 거 같은데? 요즘도 저는 이제 나온 지 한참 됐지만 이제 굉장히 훌륭하게 아직도 활동 이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출마의 변 말씀하시면서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셨는데 청년 최고위원이 되면 그 선출 과정은 청년들끼리 리그로 뽑히지만 뽑히고 나면은 5명의 최고위원 중에 1명으로 활동하는 거잖아요. 예. 당을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우선은 국민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광화문에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주셨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모인 걸 우리는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 힘이 저쪽 광장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아니 배지 달고 꼬드럭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우리 광화문 세력한테 극우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 극우 세력 때문에 총선 졌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선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촛불 집회를 촛불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 친구도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고요. 그래요? 심지어 당대표 후보로 지금 나오겠다고 어제 그런 어떤 청년은 박정희 대통령은 평가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대신에 김대중 대통령이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당대표로 나오는 당입니다. 지금 이 당이. 세상에 이게 어쩌다가 이런 청년들이 그냥 나도 보수예요 라고 말을 하면은 당대표도 나오고 청년 최고위원도 나오고 그런 당이 돼버렸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념을 하나로 세우지 못하고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으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저긴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또 전열이 무너지면서 선봉부터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참. 기가 찬 일이죠, 참 박사님. 저희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예. 국민분들이랑 그렇게 찬바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싸울 때는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특히. 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더니 자기가 보수의 원류래요. 자기가 보수주의자래요. 예. 박사님이 이렇게 기가 막혀서 말문을 잃으신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래도 우리가 정권이라도 잡고 있으니까 보수 하면서 몰려드는 모양이네요. 이제야 겨우 싸울 수 있는 판이 됐는데 떨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을 망쳐놓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뭐 댓글창에는 구체적으로 누군지 밝혀라 뭐 이런 댓글도 있지만 이게 뭐 자칫하면 이게 그 인신공격성 공방으로 흐를 수 있어서 지금 우리 김정식 후보가 이런까지는 거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다 알만한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아까 저 사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대중과 함께하는 것을 정당이 늘 즐거워해야 될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2019년에 광화문 국민 대혁명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요,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예. 또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태극기 들고 목숨 걸고 안 나가도 됐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또 좀 더 소급해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김무성, 유승민 이 배신자 떨거지들이 설치지 않았다면, 저 좌파들하고 내통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탄핵 반대 시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었다고요. 국회에서 부결되는 걸로 끝났을 테니까. 맞습니다. 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예. 별 대비도 안 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국민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리의 정치가 보기에는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성 정치의 사실상의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이 나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의 국민의힘 또는 당시 자유한국당도 광화문에 모인 자유파 대중을 보면서 자신들의 못남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편성할 예. 국리만 할 게 아니라. 예. 그 점을 우리 김정식 후보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동안 광장에 서다 보니까 예. 어느 순간부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와서 태극기만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나온 마음은 딱 하나예요. 광화문 우리도 광장 세력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네. 그 멀리서 찍은 엄청나게 장엄한 그 광경 속에 하나의 점이 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살아있다. 보수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 너네 나라 망치면은 우리가 들고 일어날 준비돼 있다. 이 마음 하나로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광장에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하러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잘못한 정치인들이 이미 있고 또 앞으로도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습니다. 네. 참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 선거 지자마자 바로 그 광화문 극우 세력 때문에 졌다고 핑계를 대고 또 극우 유튜브들 때문에 졌다고. 뭐 여기 저희 구구 두 분이 그런 자들이 한때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예. 지금까지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참 저는 우선 청년 최고위원이 되면은 그래도 뭐 공중파라든지 뭐 케이블이라도 조금 더 나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꼭 말을 하려고 해요. 네. 아니 극우를 정의해봐라.
여기 방송에서 극우라고 얘기하고 특정 세력을 극우라고 딱 프레임을 걸어버릴 거면 지금 내 앞에서 극우를 정의해봐라. 극우 정의 못합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완전 극심한 민족주의 그리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게 극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조들이 집회할 때 막 경찰까지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아베를 뭐 어떻게 한다는 둥, 뭐 친일파라는 둥, 토착외구라고 하는 둥, 이거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박정희 독재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당의 지도부가 되겠다고 감히 나옵니까? 몰매 맞아야 돼요. 사실 그러면은 아니 당원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우리 당원들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네, 그렇죠. 참. 예, 여러분 제가 말이 아침부터 너무 심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잘 참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 신전대협 대변인으로 이제 우리 그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선봉에 나섰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후배들이 지금 신전대협 활동을 하는 네, 셈이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의장 체제도 갖춰서 네. 이렇게 의장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정식 후보는 지금은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터닝포인트를 만든 이유가 네. 뭐 청년들이랑 공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작년 초에 책을 냈잖아요. 책 내고 지금은 저는 사실 정권 교체가 되고서 저는 제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 뭐 활동을 하거나 뭐 정치적으로 어떤 뜻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요. 2016년도 10월 뭐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집회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때 쌍둥이죠. 동생이랑 같이 나왔다가 촛불 집회 본질이 대통령 잘못했다고 이렇게 한번 혼내주러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시면 박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사회주의가 답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뭐 자본주의 위에 민주주의 없다. 이런 팻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배지로 만들어서 뿌리고 이랬었거든요. 이석기 석방해라 이런 것도 구호가 돌아다녔고요. 아 이거 문제구나. 태극기 집회를 가보니까 아무래도 그 위기감을 갖고 계신 선배 세대들, 어르신들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이 이제 정권이 또 바뀌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로. 그러다가 어떻게 좋은 친구들을 주변에 알게 돼서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홍대로 대학로로 피켓 들고 저는 뭐 누가 그 당시에는 후원 받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번 돈으로 뭐 제가 이렇게 또 친구들이랑 피켓 만들어서 그때는 아마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때 문재인 지지율이 80%였는데 대학로 홍대 이렇게 피켓 들고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이러니까 저희 와서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삿대질하고 막 이러고 가고 막 손가락 욕하고 이러신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야 어떻게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참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정권 교체돼서 나는 이제 내 소임은 다 했다. 나는 이제 다시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다시 한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뒤늦게 출마했습니다. 그 터닝포인트가 뭐 하는 데예요? 사실 터닝포인트가 약간 국제적으로 이제 자유우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본류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는 지부장이랑 이렇게 좀 소통을 해왔었는데 제가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소당하고 이러면서 핸드폰 압수되고 이러면서 좀 소통이 끊겼었거든요. 몇 달 동안. 근데 그동안 좀 지부장이 교체되고 이러면서 지금 좀 소통을 이제 다시 이어가야 되는 과정인데요. 그 핸드폰 돌려받았어요? 예, 돌려받았습니다. 예. 지금 저기 있는 제 핸드폰. 문재인이가 디지털 포렌식까지 받은. 문재인이가 직접 고소했던가요? 그렇죠. 친고죄이기 때문에 예.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사건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예. 이상한 사건의 당사자가 돼갖고 가끔 좀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하여튼 그래서 그 미국의 본부를 두고 있는 터닝포인트의 한국 대표입니까? 지금 그렇게 서로 연대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이 5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네. 기적적으로 우리가 정권 탈환을 했어요. 진짜요? 그런데 아까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안 바뀌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과 행정부 일부만 바뀌었고 네. 입법부 그대로, 사법부 그대로, 행정부도 그 밑으로 가면은 아직도 손을 못 대는 데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져버리면 네. 다시 뭐 도로 그 위기감이 진짜 그렇죠. 저는 굉장히 큽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또 이번엔 검찰 독재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는 토착 외국 프레임이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그 당시 총선 때 기억하실 거예요. 반일 감정 조장이 다음번 총선에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네.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의 보고서가 네, 외부로 유출된 적이 있었죠. 전략 보고서가 있었어요. 지금 저쪽에서 아마 네.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프레임을 걸어야 되나. 근데 우리 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걸 봤을 때 진짜 빈약하다. 허약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시민단체랑 우리 그래도 애국심 하나로 밖으로 나와주시는 분들이랑 네. 연대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필패다. 잘못하면. 승리는 적어도 우리가 절반 이상 과반 의석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더 쪼그라들거나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수도권 지금 121석 중에 17석만 국민의힘 의석이잖아요. 네.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은 또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싸울 줄 아는 사람, 예. 또 좌파들과 직접 싸워본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다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상 이렇게 그냥 방송이나 이런 데서 대하는 상대가 다르잖아요. 예. 저희가 상대하는 뭐 노조라 저쪽에 본류는 노조, 뭐 주사파 세력 이런 예. 세력들이 곳곳에 압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방송 패널들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중에 아주 순한 맛 상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작전을 짜고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예. 더 악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보다도 더 막 악랄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방송 나와서 그냥 패널하고 내가 투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싸웠던 전사들이 예.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이게 뭐 우리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셨으니까 예. 청년 세대와 함께 그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하면 바로 따라오는 게 이준석이고 그 쫄개들이에요. 아이고. 지금 이번에 그쪽 세력에서도 뭐 누가 하나를 낸다 예.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김대중 네. 그 말로 딱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준석 전 대표 정치인으로서 예. 만약에 상대방이었다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만한 나름대로 저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지 고민할 수는 있을 법한데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적전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 자중질환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참 그 부분은 문제다. 본인이 뭐 어떻게 그런 부분을 이제 모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깎아간다면은 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한테 우선 좀 사과를 하는 게 우선 아닐까. 그런 소동을 일으키고 당 대표로서 그러면은 좀 우선 먼저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사과부터 해라. 지금 사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구나. 예, 지금 당원권 정지가 연장돼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과라도 해야죠. 예, 사과조차 없습니다.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은 것만으로도 그리고 당원권 정지를 받은 사람이 무슨 이번에 새로 최고위원 후보 나온 사람의 후원회장을 맡겠다고 하는데 후원회장은 보통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시고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분이다 이런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식 후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들이 많네. 저는 그러니까는 지금의 상황이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시대인데 네. 이거는 국민의힘 당 내부부터가 별로 공정한 것 같지 않고 별로 상식적인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빨리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과 맞춰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예. 당기시고. 예. 저쪽 카메라 보시면서. 예, 여러분, 김정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웠고, 여러분과 함께 이겨왔고,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된 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이 많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사실 출마 선언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특정 후보로 많이 기울었다 이런 평도 많이 받는데요. 다음 주 뭐 8일, 9일 여론조사를 해서 10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해요. 컷오프 4명에 들어가서 멋있게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 그리고 저 김정식 이번에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식, 그러니까 신전대협의 대변인으로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과 전면에서 맞서 투쟁했던 그런 우리 자유파 전사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만, 뭐 방송국에 나가서 뭐 패널 활동한다고 그게 전사가 아닙니다. 진짜 좌파의 핵심, 저쪽도 전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 전사들과 현장에서 맞짱 뜰 정도의 배포와 패기와 용기와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신전대협의 젊은 청년 전사들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 공포정치, 철권정치 그 폭압에 맞서 가장 용감하게 투쟁한 우리 자유파 전사들입니다. 그 신전대협의 일대 대변인을 맡아서 유일하게 공개된 전쟁을 했던 김정식 후보입니다. 여러분, 자유파의 투쟁의 전통, 자유파의 투쟁의 역사를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젊은 청년 정치인 김정식 후보에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김정식 최고위원 후보와의 대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